손금 회계처리래요. 손금 회계처리? 이게 손금 어쩐지 이상하더라. 대손금 회계처리죠. 대손금. 대손금. 대손금이 뭐죠? 대손금이란 건 사실 세무상에서 잘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대손이라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예요. 대손이 뭐죠? 손실. 손실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거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대손 예상액. 손실이 예상되는 거는 내가 대손 예상액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배 있나? 일단 이 문제만 한번 보면 대손 예상액이라는 건 손실이 예상되는 금액을 기말 매출 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산정한대요. 이렇게 산정하나요? 일단 2번을 볼까요? 모든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대요. 모든 채권에서 발생한 비용 대손을 판매 관리비로 처리하나요? 판매 관리비라는 게 뭐죠? 판매 관리비는 일단 영업이익 쪽에 속하는 거예요. 판매 관리비가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죠. 판매 관리비가 어쨌든 영업이익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모든 채권은 아닌 거예요. 영업활동이랑 관련된 채권만 영업손익이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판매 관리비에 속하냐 안 속하냐가 아니라 과연 이걸 영업이익에서 고려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든 채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커피를 팔면 커피를 통한 매출 채권에서 발생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커피 머신을 팔았어요. 그럼 내가 돈을 못 받았다면 미수금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갔어? 팔았는데 그 사람이 토꼈으면 어디로 해? 어떻게 해요? 못 받잖아요. 근데 그게 영업활동이랑 관련돼 있나요? 그럼 영업활동에 관련돼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손익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판관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출 채권은 판매 관리비로 처리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상기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내가 미리 설정해 놨다는 거예요. 작년에 전기 말에 나는 이 채권에서 한 10만큼 손실이 날 걸로 예상해서 일단 비용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올해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 전기 걸 써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 충당금 잔액을 먼저 상기하는 거죠. 대손 회계 처리는 직접 상각법과 충당금 설정법이 있대요. 네. 이게 어떤 게 기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일단 기준서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외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 등에 대한 등이죠 등 매출 채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 채권 등 그런 채권들인 거예요. 장래에 대손 가능 금액을 추정해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팔까요? 커피를 팔았어요. 커피를 팔아서 그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부도가 났다면 그 사람은 언제 부도 났죠? 12월 31일 날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돈을 받을 거라고 예상할까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시점의 비용을 인식하겠다 이거예요. 실제로 나는 한 달 뒤에 돈을 받기로 했어요. 12월 31일 날 내가 물건을 팔면서 한 달 뒤에 돈을 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 매출 채권을 계산해야 되죠. 12월 31일 날. 근데 그 사람은 12월 31일 날 나한테 물건을 받자마자 파산했어요. 그럼 내가 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근데 그걸 언제 알았죠? 12월 31일 날 알았죠. 그러니까 반영하자는 거예요. 비용으로서. 어차피 못 받게 될 거니까. 네. 그렇게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미리 어떤 채권들을 쭉 보면서 이 채권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예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이란 1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1번 보기. 대손 예상액을 기말 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어떤 채권이 무조건 파산됐을 수도 있겠죠. 그럼 100%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 채권에다가. 근데 쟤는 한 반 정도는 파산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럼 50%만 곱하는 거예요. 그게 기말 채권 잔액에 대손 추정률을 곱해서 산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인데 직접 차감법이랑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직접 차감이 뭘까요? 그냥 채권을 직접 없애는 거예요. 그냥 A, B, C가 있으면 C가 파산했어요. 그럼 C 채권을 없애요 그냥. 그럼 매출 채권이 얼마 만약에 100이었다면 300이 매출 채권이라면 C한테 받을 채권이 100이에요? 그럼 그냥 없애요. 그럼 매출 채권은 그냥 기말 재무상태표에 200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충당금 설정법은 이 표시를 해놨구나. 그 다음을 보면 그러니까 직접 생각한다는 건 이렇게 직접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표시되는 거는 요 800이 표시돼요. 직접 상각법에서 매출채권의 표시는 뭐야? 둘 다 직접 상각법. 이 세로로 봐야 되는구나. 만든지 오래돼가지고. 직접 상각법은 원래 1,000원에 있었어요. 1,000원. 내가 매출채권이 1,000원이었어. 1,000원 받을 돈이 있는데 C 채권이 300인데 그걸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럼 채권을 직접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숫자예요. 매출채권이 1,000원이었는데 그냥 700으로 바로 줄죠. 그리고 회계처는 어떻게 될까요? 대손상각 B 하고 상대계정 대변에 매출채권이라는 표시가 되겠죠. 직접 채권을 없앤다고 해서 직접 상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측편에서 충당금 설정법은 내가 실제로 200원만큼 못 받을 게 예상된다면 200원을 이렇게 차감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 계정이 매출채권을 없애면 안 되겠죠. 분개를 할 때 매출채권을 없애면 매출채권이 1,000원이 직접 차감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계정은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 계정을 사용하면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위처럼 매출채권에서 충당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왜냐면 난 매출채권을 직접 없애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로가 없었네. 200에 가로가 있어야 되겠죠. 원래 충당금은 대변 계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출채권이랑 연관된 충당금이기 때문에 매출채권에서 보여주려고 매출채권의 자산 쪽에 표시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채 계정인데. 내가 밑에도 이렇게 해놨는데 왜 이렇게 해놨지? 그 다음 연도. 그 다음 연도를 보려고 그랬나? 700. 어쨌든 비교를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면 그림을 보면 딱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그쵸? 네. 15번은 그래서 결론은 뭐 그러니까 직접상각법이랑 충당금 설정법인데 기업회계 기준은 충당금 설정법이죠. 물론 KIFRS에서는 지금 채권을 그냥 한 줄로 표시하기 때문에 사실 이 구분 자체가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모든 채권에서 발생한 대손은 판관비로. 이게 주의할 점이 하나가 매출채권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 환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판관비의 표시예요. 그럼 어떻게 표시될까요? 마이너스 표시되겠죠. 15번에 2번은 15번은 2번입니다. 15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